어머니, 당신은 평생 두 남자를 속여왔어요. 아직도 엄마 행세를 하고 싶어요? 그 말이 큰딸의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벽에 걸린 낡은 초상화 한 장. 1953년 휴전 직후 그려진 그 그림. 그 안에 담긴 진실 하나로 평생 참고 살았던 우리 가족의 민낯이 모두 드러나기 시작했다. 저 그림 속 남자는 누구인가? 전쟁에서 죽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평생 숨겨온 죄의 얼굴인가? 곧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에서야 딸이 무릎 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큰딸은 그림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저 남자 누구예요? 왜 엄마 얼굴이 저렇게 하얘졌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딸은 웃듯이 말했다. 역시 엄마 인생엔 늘 숨기는 게 있더라. 그때 남편이 조용히 일어났다. 그림 앞으로 다가가 한참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딸은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저 말이 딸이 엄마에게 휘두른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딸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큰딸은 늘 그랬다.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말로 사람을 이겼다. 아빠, 엄마가 이 그림 버리래요. 뭐 숨기는 거 있나 봐요.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림을 응시했다. 그 눈빛,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나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딸은 몰랐다. 아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그림은 건드리지 마라. 딸은 움찔했지만 곧 다시 말했다. 봐요, 뭔가 있는 거잖아요. 착한 말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건 폭력이 아닐까요? 딸은 말했다. 엄마 세대는 늘 그래요. 참고 숨기고 결국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죠.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 그랬으니까. 1950년 6.25 전쟁이 터졌다. 22살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은 전쟁터로 끌려갔다. 1953년 휴전이 됐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신도 없었다. 소식도 없었다. 나는 전사자 명단에 이름 하나 올린 채 미망인이 됐다. 25살 전쟁 미망인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었다. 그 침묵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다. 여러분은 엄마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나요? 추석 식사 자리. 온 가족이 모인 날, 딸은 일부러 말을 꺼냈다. 엄마, 그 옛날 남자 때문에 아빠 속인 거예요? 숟가락이 멈췄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딸은 그걸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했다. 봐요. 이게 바로 죄 지은 표정이잖아요. 작은 아들이 말했다. 누나, 그만해. 왜? 진실이 불편해? 남편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 먹자.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딸은 끝내 느끼지 못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은 죄와 진실을 함부로 꺼낸 죄 중 어느 쪽이 더 클까요? 그날 밤 남편이 쓰러졌다.
뇌출혈. 병실에서 의식이 돌아온 그는 딸을 불렀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딸은 아버지 곁에 앉았다. 그 그림 속 남자. 남편의 입술이 떨렸다. 내 형이야. 딸의 얼굴이 굳었다. 네. 6.25대 전사한. 내 친형. 너희 엄마의 첫 남편이었어. 딸의 눈이 크게 떨렸다. 그럼 엄마는 형이 죽고 형수였던 엄마를 내가 거둔 거야.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 대신 그 인생을 책임진 거야. 나도 엄마도. 그 순간 딸의 정의는 무너졌다. 남편은 서랍 속 봉투를 꺼내라 했다. 유언장이었다. 딸의 손이 봉투를 열었다. 남편의 글씨. 아이들아, 너희 엄마는 평생 죄인이 아니라 희생자였단다. 전쟁이 모든 걸 빼앗았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해 겨우 살아남았다. 형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나는 형수를 아내로 맞았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냐고? 아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사랑이었다.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엄마는 누구보다 오래 참은 사람이다. 딸은 종이를 잡고 손을 떨었다. 아빠, 정의롭다고 믿었던 말들이 가장 잔인할 수 있다. 딸은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머릿속에 자기가 했던 말들이 되감기됐다. 엄마는 평생 남자둘 속이고 산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표정이잖아요. 엄마 세대는 늘 그래요. 참고 숨기고 결국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죠.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새벽 3시. 딸은 휴대폰 앨범을 열었다. 어린 시절 사진. 엄마 품에 안겨 웃는 5살 자기 모습. 그 사진 속 엄마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눈가에 이미 주름이 있었다. 고생의 흔적. 숨기며 살아온 세월의 무게. 엄마, 그때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딸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남편의 장례식 후 초상화를 묻는 날이 왔다. 남편의 유언이었다. 형 그림은 나와 함께 묻어다오. 가족들이 그림을 관 옆에 놓았다. 그때 딸이 내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난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엄마도 아프고, 엄마도 외롭고, 엄마도 살고 싶었을 텐데, 난 그냥 심판만 하려고 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딸이 내 품에 안겨 울었다. 오랫동안 그날 딸은 처음으로 엄마를 사람으로 만났다. 1년 후 딸은 명절마다 먼저 전화를 한다. 엄마 뭐해? 나 좀 이따 갈게. 예전에 그 날카로운 말투는 사라졌다. 딸은 이제 말한다. 엄마, 이제야 엄마 인생을 존중하게 됐어. 엄마가 얼마나 무거운 걸 혼자 지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나는 웃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엄마이기 전에 나는 22살 신부였고 전쟁 미망인이었고 다시 살아야 했던 여자였다. 엄마의 침묵을 비겁함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건 차마 말할 수 없어서 가슴에 묻은 것이고 가족을 지키려 이 악물고 버틴 선택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엄마도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상처받은 여자였고, 그래도 살아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엄마에게 전화 한 통 어떠세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실화 사연도 함께 하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